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밀도의 변화 파트형. 자, 고체 액체의 밀도인데, 자, 밀도는 뭐 이런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한다. 밀도가 이제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질량이 커지면 밀도도 커집니다. 분자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피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분수값은 작아지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얘네 둘 어떻게 커지는지를 공식에서 쳐다보면 밀도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판단이 될 거야. 간단하지? 그러면 요 한글들이 잔뜩 써 있는데 2번 밀도의 변화. 잔뜩 써 있는데 사실 다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한대. 야, 온도가 높아진대.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다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거 몇 개 빼고는. 몇 개가 아니라 특별한 거 물 같은 거 빼고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게 가장 드라마틱한 게 기체 같은 경우야. 이런 풍선, 이런 풍선, 이런 풍선을 내가 불어놓고선 이거를 뜨뜻한 데 갖다 놓으면 공기가 빵빵해지면서 풍선이 커집니다. 근데 이걸 냉장고에 집어넣으면은 이거 조그매져요. 호로록 쪼그라들어서. 자, 온도에 민감하단 말이야, 기체라는 놈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해요. 지난 시간에 온도계 잠깐 봤죠? 온도계? 이런 유리관 안에 빨간색 액체를 탄 이런 알코올 같은 걸 이렇게 액체를 담가놔. 액체를 여기다 이렇게 껴놔. 그러면 이제 온도가 막 높아지면 얘 액체가 부피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액체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요게 요렇게 높아지고 그러면 아, 뜨겁구나. 그래서 다시 냉각시키면 열을 빼내면 이게 식으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온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증가하고요.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되네요. 뚝 떨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이건 뭐라고 부르죠? 상식이라고 부르죠. 상식. 철끼리 왜 지난 시간에 재하랑 승현이는 그걸 공부했잖아. 그 다리 이음새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야? 여름에 막 뜨거우면은 다리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렇게 닿아야 되니까, 늘어나야 되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팽창했잖아. 그리고 추우면 다시 이렇게 오그라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커진다가 상식이고요. 그러면 밀도는 당연히 공식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자, 압력에 의한 압력은 거의 영향 없음. 자, 이게 뭐냐면 앞에 뭐라 써있냐면 고체나 액체야. 고체나 액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만한 돌멩이를 내가 압력을 주고 이렇게 막 꽉 누르면 내가 힘을 막 주면 이 부피가 막 줄어드나?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야. 물론 어마어마하게 조금은 줄어들 거야. 근데 그게 의미 있게 줄어들진 않기 때문에 부피가 변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질량은 당연히 변화 없죠. 따라서 밀도도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 정도 물이 있어, 물. 그럼 내가 물을 막 손으로 누른다고 해도 물도 압축이 잘 안 됩니다. 참고로 물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압축성 유체라고 불러. 압축이 잘 안 돼. 눌러봤자 부피가 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는 압력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밀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압력을 줘봤자. 자, 이제 기체가 문제죠. 기체가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합니다. 증가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풍선 봤잖아. 풍선이 따뜻한 데 놓으면 이따만해집니다. 빵빵해져요.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됐죠?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밀도는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 점은 이거 뭐 반대 과정이 그대로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지? 자, 온도가 반대로 떨어지면요. 부피는 감소합니다.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밀도는 증가하죠. 왜냐하면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반대로 밀도는 올라갑니다. 분모했으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쭉 써 있고,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압력은 큰 차이가 없고 온도도 사실 약간의 변화가 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금, 굉장히 미미하게 변화가 있어. 근데 기체는 밀도가 크게 변합니다. 굉장히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밀도도 굉장히 크게 변해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 함께 표시한다. 온도, 압력 함께 표시한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좀 쭉 쳐놓고요. 온도, 압력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자,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와 압력. 자, 이제 물질의 상태. 제목에 물질 상태. 봅시다. 자, 부피를 보면요. 고액기순이죠. 고체, 액체, 기체. 자, 당연해요. 자, 요만한 고체 덩어리야, 그냥. 금속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가열을 하면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부피가 약간 증가해요. 너무 증가했지만, 그냥 조금 증가했다고 쳐보자. 약간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액체를 넘어가서 기체로 이 액체를 다시 끓여버리면 기체가 이만큼 증가해. 부피가 확 증가해. 그래서 고체 부피보다 액체 부피는 약간 증가하는데, 이거 별로 안 커 보이나? 고체가 요만하면 액체가 약간 증가하는데 기체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확 커져요.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갈 때 밀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피가 이렇게만 써 있죠. 이렇게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부피가 확 커집니다. 자, 그렇단 말은 이에 짝을 져서 자, 밀도 봅시다. 고체, 액체, 기체. 밀도는 기체가 확 작아지는 거야. 일반적인 물질에서. 자, 이건 이해가지? 그래서 고액기순으로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밀도도 고액기순으로 작아지는 거야. 반대로. 부피가 밑에 분모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물이에요. 옆에 써 있습니다. 밑에 써 있습니다. 질량이 같을 때 물과 얼음의 부피를 보세요. 이거 왜 물, 얼음 이렇게만 써 있나? 자, 물과 얼음과 물 두 개를 비교할 거야. 얼음은 고체고요. 물은 액체입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부피가 액체가 크대. 그래서 밀도는 고체가 크대. 근데 잘 생각해봐. 얼음과 물을 같이 놓으면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단 말이야.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단 말이야. 그럼 밀도가 누가 큰 거야? 물이 밀도가 큰 거야. 물이 밀도가 커. 물이 커. 밀도가 물이. 야, 밀도가 물이 크단 얘기는 부피는 누가 크단 얘기야? 얼음이 크단 얘기야. 밀도와 부피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질량은 똑같습니다. 뭐 이 10g짜리 물이 얼으면 10g짜리 얼음이 되는 거야. 10g짜리 물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10g짜리 물이 되니까 질량은 똑같아. 부피만 달라지는 거야. 자, 얼음이 위에 뜨는 거 보니 얼음이 밀도가 더 작죠. 얼음이 밀도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얼음이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부피는 얼음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물이란 놈은 얼면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물은 부피가 액체, 고체, 기체 이순이야. 부피가 고체가 더 커. 따라서 밀도가 고체, 액체가 바뀌어 있죠. 액체, 고체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죠.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바뀝니다. 고체 밀도가 더 작습니다. 우리 책에는 그냥 물이 얼음, 물을 얼음 이렇게만 써 있는데요. 그 밑에 약간 여백 있죠? 여백에 이걸 좀 써놓으세요. 네모칸 친 걸 써놓으세요. 물은 부피가 고체가 더 큽니다. 예외예요. 여기가 달라진 거,
여기가 달라. 여기 요 파트가 달라. 요 파트가 달라. 물은 부피가 고체가 더 크고요. 밀도는 액체가 더 큽니다. 액체, 고체가 서로 다르게 놀아요. 자, 다음. 자, 3번 혼합물의 밀도 봅시다. 혼합물은, 자, 3번. 자, 전시 집중하고 빨리 3번. 선생님이 쭉 읽어준 거 쭉 따라가 봐. 3번. 혼합물의 밀도. 혼합물은 성분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예. 물에 소금을 녹일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진다. 소금물의 밀도가 커진다. 밑줄 쳐. 소금을 녹일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커. 이거 하나 외우고 있으면 돼. 소금물은 소금 타 있으면 밀도가 커집니다. 물 틈 사이사이로 염화나트륨이 더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부피분해, 같은 부피에 질량이 커집니다. 질량이 커져요.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져. 그럼 뭔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 자, 물이야, 물. 아이고, 물이야, 물. 물에 계란을 넣으면요. 계란이 밑에 가라앉습니다. 이 계란이 가라앉아. 야, 그러면 물과 계란 중에 밀도, 계란, 물, 밀도가 더 큰 게 뭐야? 계란. 그렇죠. 계란이 밀도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야. 밀도가 큰 게 가라앉는다 그랬잖아. 됐지? 자, 내가 여기다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소금을 막 집어넣어. 그럼 물이 아니라 이제 소금물이 돼버리는 거야. 소금물. 그럼 얘가 소금물이 돼. 소금물이 되면서 밀도가 커져. 밀도가 커져. 계속 커져. 계속 커져. 어느 정도 커지냐면 이제 계란의 밀도를 넘어서까지 커져. 그래서 소금물, 계란, 소금물 비교하면 자, 소금물이 점점 밀도가 커지니까 이제 계란보다 밀도가 더 커진단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아이씨. 소금물이 됐습니다. 그럼 계란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계란이 갑자기 붕 떠오르기 시작해. 왜냐면 밀도가 더 작아졌거든. 물이 소금물에 타가지고 소금물이 변하면서 밀도가 높아졌어. 그래서 소금물이 계란보다 밀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계란 입장에서는 이젠 자기보다 밀도가 더 큰 애한테 잠겨 있는 거야. 큰 애한테 잠겨 있는 거야. 얘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계란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금물에는 계란이 뜹니다. 소금물에. 자, 그래서 여기 이 소금물의 밀도가 커진다. 왜 비추셨죠? 이것만 우리가 외우면 나머지는 해석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문제. 4번.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봅시다. 자, 1번.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구명조끼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구명조끼가 밀도가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둥둥 뜨겠지. 2번. 잠수부는 허리에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달아 물속에 잘 가라앉게 한다. 니네가 해녀 같은 경우 바다의 밑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캐와야 되는데 바다 수영을 해본 사람 알겠지만 바다는 소금물이야. 소금물을 안 들여도 밀도가 커. 니네 실내 수영장에서 몸이 둥둥 뜨는데 바닷물 가면 잘 안 가라앉아요. 오히려 소금물, 바닷물은 더 잘 떠, 몸이. 그래서 해녀 같은 분들이 바다의 밑에 내려가서 뭔가 캐우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납추를 매달아. 굉장히 무거운 한 20-30kg짜리 매달아. 그럼 그 무게 때문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막 캐울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떠오르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자, 이 공기의 밀도보다 자, 풍선이 둥둥 뜨는데요. 헬륨 풍선이나 또는 수소 풍선이 가볍습니다. 사실 헬륨보다 수소 풍선이 더 가벼워. 그래서 이런 풍선은 위에 둥둥 떠 있어. 놀이동산에 가면 그래서 헬륨 풍선을 많이 쓰잖아요. 수소 풍선은 불 붙습니다. 불이 붙어서 잘 안 쓰고요. 헬륨 풍선 같은 경우 둥둥 뜨고요. 사실 수소, 헬륨 빼고 나머지는 공기보다 대부분 다 무거워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 그런 거 있고요. 또 4번. 가스 온실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의 경우 이게 벽.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라 그랬어. LNG는 리퀴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예요. 액화 천연가스. 공기보다 밀도가 작대. 그럼 이 방 안에 LNG 가스가 쫙 빠져나오면 LNG 가스가 위에 있겠냐, 아래에 있겠냐? 위에. LNG는 밀도가 작대, 공기보다. 그래서 위에 LNG 가스가 위에 보여. 그럼 LNG 가스의 경보기는 어디에 설치하겠어? 위에 설치합니다. 천장에 설치해요. 가스가 칙 세봤자 위로 올라가서 위에 고이니까. 자, LPG 가스라는 게 있어. 리퀴드 프로페인 가스, 프로판 가스라고 하는 거. 그럼 LPG 가스는 또 공기보다 무거워서 또 가라앉아, 얘는. LPG는 가라앉습니다. 써있나요? 그리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지? 경보기는 LPG 가스는 또 밑에 설치하는 거야, 경보기를. 자, 니네 집에 가면요. LPG, 인덕션 쓰지 않으면 가스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 가스가 LNG 가스인지 LPG 가스인지 한번 거기 써 있어, 옆에. 그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보일러 같은 데 다 써 있고, 가스를 많이 집에서 쓴다고 하면 옆에 보세요. 만약에 LNG 가스를 쓰면 경보기가 위에 달려있을 거고, 집에서 LPG 가스를 쓰면 밑에 달려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졸지 마시고요. 다들 펜 들고 이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해놔. 벽, LNG 위에다가 표시해놓고 LPG 밑에다 표시해놓고. LNG가 위쪽이에요. 천연가스가 더 가볍습니다. 아, 큰일 났네. 용해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용해도를. 그럼 더 줄 서고요? 그래야겠는데요. 네? 아니, 니네 말고 여러분도 할까요? 하는 김에 합시다. 일요일날. 네? 안재현 쌤 지금 시험 끝나서 지금 이 한 달을 알차게 보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알차게 보내야지 뭐. 자, 이것만 그리면 될 거예요. 자, 다 넘어가고요. 이제 용해도 봅시다. 1번 용해도. 이건 어차피 천천히 해야 돼. 뭐 빨리빨리 하는 거. 아유, 아까 상담을 그냥 대충 해. 자, B번 용해도 70페이지. 자, 1번 용해와 용액. 자, 동그라미 1번 용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물에 설탕이 녹고 물에 소금이 녹고 한 물질이 한 물질에 녹는 게 용해야. 한 물질이 한 물질에 녹는 게. 밑에 보면요, 용질과 용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용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그렇죠. 녹는 물질에 밑줄 치세요. 녹는 물질에 용질 쓰시고요. 그렇다면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라고 밑에 아마 써 있겠지? 녹이는 물질에 밑줄 치세요. 녹이는 물질. 끝입니다.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요. 용질은 녹는 물질이야. 두 개를 섞으면요, 용매의 용질이 녹겠지. 녹이는 물질에 녹는 물질이 녹겠지. 대표적으로 이게 녹이는 물질, 물이고요. 이게 설탕입니다. 설탕을 물에 집어넣으면 설탕이 녹겠지. 물이 녹는 건 아니잖아. 설탕이 녹겠지. 그러면 설탕이 녹으면 이런 현상을 용해라고 부르고요.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부르고요. 용매,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용액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용액. 자, 용액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용액은 항상 용매와 용질을 보는 거고요. 니네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수학할 때 항상 소금물 하면 소금과 물을 분리해서 봤지. 소금물 몇 그램, 몇 퍼센트 소금물 하면은, 아, 소금이 물에 몇 그램 녹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단 말이야. 뭐 라면을 먹냐? 매워요. 매운 게 매운 한 거일 때. 일반적으로 설탕이나 물, 예를 들어서 소금이나 물, 이제부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균일 혼합물을 외워. 균일 혼합물의 용액을 만들어. 불균일을 안 만듭니다. 불균일로는 실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반적으로 균일 혼합물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자, 다음. 이거 말하면 이것도 막 긴데요. 야, 그러면 봐봐라. 내가 에탄올과 물을, 이거 참고로 봐. 에탄올과 물을 섞어. 그러면 잘 녹아요, 에탄올이.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이. 에탄올을 물에다 섞으면 술이 돼. 술 옆에 보면 써 있어. 이 뭐 소주 몇 퍼센트, 맥주 몇 퍼센트. 퍼센트가 에탄올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소금이 섞여 있는 것처럼. 둘 중에 어느 게 용매입니까? 물이 용매, 용질. 함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둘 다 액체거든. 흔히 고체와 액체에서는 고체가 녹기 때문에 고체를 용질로 불러. 근데 액체와 액체 사이에서는 더 양이 많은 게 용질이야. 아니야, 용매야. 더 양이 많은 게. 내가 물 100g에 에탄올 10g을 녹였다 하면 이게 용매고 이게 용질이야. 근데 반대로 물 10g, 에탄올 100g을 내가 서로 섞었다. 그럼 얘가 용질이고 얘가 용매야. 만약에 똑같이 50g, 50g 하면 뭡니까? 얘는요. 용매 용질 없어요. 양이 똑같을 때는. 참고로만 보세요. 액체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 액체끼리, 고체가 아니라 설탕, 소금 맨날 이런 예가 나온단 말이야. 설탕, 소금은 이런 거 애들은 고체니까. 근데 액체와 액체도 용매 용질이 있어. 액체와 액체도. 기체와 기체도 있습니다. 기체와 기체. 기체와 액체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네가 사이다 먹을 때, 콜라 먹을 때 뽕 따면 이산화탄소가 막 빠져나오잖아. 그 말은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뜻이야. 얘가 용매고 얘가 용질입니다.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으니까. 그래서 액체, 고체에서, 이렇게 기체, 액체 사이에서도 막 쓸 수 있는 용어야, 이런 용어는. 참고로 보시고요. 아유, 이 친구 되게 시끄럽네요. 와자가자가자 먹으면서 부석부석 대면서 아주 그냥 앞에서 졸고 있고. 2번 용액의 종류 봅시다. 첫 번째 점 포화용액. 두 번째 점 불포화용액. 자, 포화용액 읽어볼게요.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화용액 네모칸 치시고요. 옆에 밑줄 치자.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그거 쓰세요. 용질이. 최대가 포인트죠. 최대. 한글로. 최대로 녹아있다. 따라서 포화용액에는 더 이상 녹일 수가 없어. 더 이상 못 녹여. 다 녹아있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녹입니다. 자, 불포화용액.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다. 자, 적게 녹아있다. 밑줄 치세요. 적게 녹아있다. 이게 포인트죠. 불포화용액은 적게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더 녹일 수가 있어. 내가 뭔가 더 집어넣어서 소금이든 설탕이든 집어넣어서 더 녹일 수 있는 게 불포화용액이야. 됐죠? 그래서 이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쓰지 마시고요. 과포화가 있어. 과포화. 포화가 너무 과하게 된 거야. 이건 내가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녹인 거야. 더 녹일 수가 있나요? 있어요. 잠깐. 그럼 녹여봤자 더 이상 안 녹고 다시 토해버려. 다시 안 녹고 덩어리가 됩니다. 못 녹인다는 뜻이에요. 얘도 과식하면 다 토해버리잖아. 아닌가? 그래서 과자, 지나칠 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화, 불포화, 과포화가 있는데요. 과포화는 그대로 있지는 못하다. 어차피 다 토해버려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2번 용해도 봅시다. 이 용해도는 옆에 정의가 써 있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았을 용질의 그램수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한 줄을 그대로 외워야 합니다. 용해도의 정의는 좀 제발 외우세요. 좀 용해도의 정의. 자, 선생님이 밑줄 치는 거 따로따로 밑줄 쳐. 어떤 온도에서. 자, 어떤 온도 밑줄. 따라서 온도는, 용해도는 그 온도를 따져야 돼. 온도가 10도, 25도, 20도, 30도 다 달라.
그 어떤 온도를 주어질 거야. 그 어떤 온도를 따져야 되고 있는 온도의 변화하는 함수야. 온도를 따져야 됩니다. 어떤 온도에? 용매 100g. 아, 용매 100g. 밑줄. 아유, 동그라미 칠까? 이도 중요하니까. 자,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용매, 흔히 이제 뭘 쓸 거야, 앞으로 우리는? 흔히 물 100g에 따지는 거야, 물 100g에. 이제 시험 막 문제에서는 물 20g 주고, 물 300g 주고, 이상해 줄 겁니다. 다 100g으로 변환해야 돼. 기준이, 용해도는 용매 100g 기준이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용질 그램수. 밑줄. 자, 용해도 정의를 그냥 외우세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됩니다. 아, 최대가, 이 밑줄 안 쳤나? 최대 밑줄 치.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 용질 그램수. 자, 용해도 잠깐 봅시다. 내가 30도 C 물에, 물 100g에 소금을 계속 녹여봤어. 계속 녹여봤는데 최대 딱 40g까지 녹일 수 있다고 치자. 40g 녹였더니 1g도 더 안 녹아. 이제는 안 녹고 그냥 계속 밑에 가라앉아 있어. 더 이상 안 녹아. 자, 소금 40g을 최대로 녹였다고 치자. 그러면 소금의 용해도가 얼마냐? 아, 물 100g당 100g에 40g을 녹일 수 있구나. 40g. 물분의 소금. 물이 기준량이 되는 거잖아요. 물이 100g이 기준이야. 이 물 용매 100g이 이게 기준량이야. 기준량. 물 100g에 소금이 40g 녹는 거구나. 그러면 그램 약분하고요. 40, 0 약분해가 10분의 4, 5분의 2. 10분의 4니까 뭐야? 0.4. 자, 이게 용해도예요. 30도 C에서의 용해도야. 용해도는 항상 온도를 따져줘야 돼. 왜냐면 온도마다 다 다르거든. 30도의 용해도, 31도의 용해도, 35도의 용해도, 40도의 용해도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온도를 항상 밝혀줘야 돼. 자, 온도에서 그 소금의 용해도. 이렇게 써 있는데 용해도 가만히 보면 단위가 어딨어? 없어. 그램 약분됐잖아. 용해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읽어주는 거예요. 소금의 30도씨의 소금의 용해도는 0.4 이렇게 읽어주면 끝입니다. 자, 온도를 좀 높여볼게요. 50도씨. 따끈따끈하죠. 50도씨. 뜨겁죠. 뜨거워. 50g의 물 100g. 자, 소금을 녹일 건데 니네 커피나 코코아나 뭐 타먹은 거 생각해봐. 물이 뜨거울수록 잘 녹아. 차가우면 안 녹고 막 둥둥 떠 있잖아, 위에. 뜨거우면 잘 녹잖아. 일반적으로 물질이 뜨거우면 좀 많이 녹습니다. 근데 소금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많이 녹진 않은데, 그냥 참고로 소금을 내가 50g까지 녹일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더 녹이네. 왜 더 녹여? 아, 물이 좀 따뜻해졌거든. 자, 그러면 이 물 100g에 소금 몇 g을 최대로 녹일 수 있었던 거야. 이때는 50g을 최대로 녹일 수 있었던 거지. 100g에 물 100g에 소금 50g을 최대로 녹일 수 있으니까 그램 약분하고 0.5. 50도씨의 소금의 용해도는 0.5야. 30도씨의 소금의 용해도는 0.4였는데 50도씨는 0.5로 조금 더 용해도가 올라갔죠. 더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자, 용해도는 이 세 가지로만 얘기하면 되고요. 단위가 없고요. 기준량분의 최대의 그램 수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쉬워. 이게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이렇게 체크하면 그냥 바로 계산이 되니까. 왜 이렇게 깜빡깜빡합니까, 여러분? 자, 동그라미 1번 봐봐. 이제 용해도의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밑줄 쳐. 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용해도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측정하면 그게 무슨 물질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 2번,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 종류, 온도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데 뭐 밑줄 필 거 없어요. 당연히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금은 물에는 잘 녹아,
근데 에탄올 같은데, 식용유 같은데 안 녹습니다. 식용유. 식용유에 집에 가서 식용유에다가 소금 막 집어넣고 막 저어봐. 잘 녹나? 안 녹아. 그래서 어디에 녹이느냐에 따라서 용해도가 좀 달라집니다. 용매에 따라 달라지고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야. 봤죠? 지금 온도에 따라도 달라지죠? 같은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습니다. 용해도 곡선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3번 용해도 곡선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든 이제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녹는단 말이야. 그치? 따뜻하니까 더 잘 녹아. 더 잘 녹는다는 게 더 많이 녹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용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직선도 아니고 곡선입니다. 곡선. 근데 재밌게도 이런 곡선도 아니고요. 이런 곡선으로 그려져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이런 용해도 곡선 앞으로 너에게 그냥 많이 줄 거야, 문제 풀 때. 그럼 이 용해도 곡선이 뜻하는 걸 좀 볼 건데, 이 용해도 곡선의 아랫부분은, 곡선의 아랫부분은 불포화 지역입니다. 불포화 용액 지역이야. 따라서 어떤 용액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아, 불포화 용액이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선, 딱 요 선 위는 그러면 어떤 용액인가? 이게 포화선이야. 그래서 포화 용액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포화 용액들. 그래서 이런 선을 포화선이라고 불러. 포화선, 포화 용액들. 내가 아까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어떤 용액을 던져줬는데 그 용액이 어딘가 가만히 있더니 여기 있는 용액이야. 즉 예를 들어서 20도씨의 온도축이니까 만약에 30이라고 써 있다고 치자. 그 말은 용해도 물 100g에 그런 물질 30g이 녹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30g이 녹아있는 걸 점으로 찾아봤더니 딱 이 선 위에 있지. 포화선, 선 위에 있지. 그럼 그 용액은 포화용액이란 뜻입니다. 더 이상 녹일 수가 없는 거야. 녹일 만큼 다 녹인 거야. 포화선, 포화인 애들만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 윗부분은 뭡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과포화예요. 과포화. 그럼 과포화된 용액엔 금방 이제는 그 물질을 토해버려야 돼. 그대로 과하게 머금고 있을 수가 없어.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 곡선의 아래쪽은 불포화, 곡선은 딱 포화, 곡선 위쪽은 과포화야. 자, 요 기본 내용이 70페이지에 플러스 강의 1번을 보세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 그럼 밑에 불포화라고 써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빨간색으로 여기 포화라고 써있죠. 우리 책에서는 포화라고 써있죠. 그리고 윗부분 노란색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과포화 쓰세요. 과포화 이거 안 써있으니까 과포화, 이 부분이 과포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과포화, 아랫부분은 불포화, 딱 그 선은 포화. 요게 용해도 곡선이야.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3번 고체의 용해도. (3번이) 고체 용해도네. 용해도 곡선이 아니라 제목이. 그러고 보니. 여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요거는 일요일에, 자,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리고